close to me all the night like, ooh, yeah, yeah. Ooh, oh, I've been thinking of you every weekend. Tell me you do, tell me you do. Don't you feel you miss me, and you wanna kiss me? I feel it too, baby, I feel it too. 'Cause I fell in love on Tuesday, and I've been like in the movie. Baby, won't you feel it too? Baby, won't you feel it too? 'Cause I fell in love on Tuesday, and I've been like in the movie. Baby, won't you feel it too? Tell me, baby, don't you feel it too? Oh, I've been thinking of you every weekend. Tell me you do, tell me you do. Don't you feel you miss me, and you wanna kiss me? I feel it too, baby, I feel it too. Come down to me, I like this. Stay close to me all the night like, ooh, yeah, yeah. Ooh, yeah, yeah. Come down to me, I like this. Stay close to me all the night like, ooh, yeah, yeah. Ooh, oh, I've been thinking of you every weekend. Tell me you do, tell me you do. Don't you feel you miss me, and you wanna kiss me? I feel it too, baby, I feel it too. Sure. Oh, you know, it'll fuck up the recording anyway. That doesn't matter. I know something's up because you called me. Wonder if I see it in your eyes. You just wanna hear me cause you're lonely. Just wanna be there by your side. But for better things, you know that this was better. Wanna take it back, you know I still remember. I know that you hate when I catch you in a lie. Even more when you know I'm right. You didn't think that I'd be so good, but you didn't think that I'd be having doing so good, but you didn't think that I'd be having doing so good. Don't give up the best thing you ever had. I'll be having doing so good. Sorry, I moved on past this. I wish you the best for your business. I'm just on a way, fear no distraction. We should both just keep living our live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월 22일 일요일 저녁 오국이 인사드립니다. 네, 벌써 일요일이 다 끝나가네요.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저번 주에는 날씨가 되게 안 좋았어가지고, 새로 시작될 한 주는 날씨가 좀 어떨지 궁금해서 날씨를 봤는데, 이제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이더라고요. 일단 내일까지는 날씨가 맑음인데, 이제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잡혀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겨울이 좋아, 여름이 좋아? 라고 하면은 일단 겨울이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오는 날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실상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두 개가 겹친 게 이제 장마철이거든요. 아니 여름이라 더운데 비도 많이 와. 아 이러면은 진짜 뭐 대중교통 이용도 정말 이제 짜증나지겠지만 운전하는 것도 평소라면은 얼마 안 걸릴 길도 막혀버리면은 엄청 오래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해가지고 장마철에는. 그래서 이제 장마철 별로 안 좋아하죠. 또 우산도 맨날 들고 다녀야 되지. 평소에 아무 제약 없이 할 수 있었던 것도 비가 내리면은 일단 제약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일단 습해서 꿉꿉해서 짜증나기도 하고 이 장마철에는 무조건 에어컨을 좀 틀어놓긴 해야 돼. 제습으로 틀더라도 에어컨 설정 온도를 그냥 25, 26도로 해놓고 제습만 해놔도 쾌적해요. 물론 제가 막 에어컨을 엄청 낮게 설정하는 거를 싫어하긴 하는데 더위를 막 엄청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습만 해도 이제 느끼는 그 체감 온도 자체가 달라지니까 무조건 틀어놔야 돼.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건조기가 있지만 예전에 혼자 지낼 때는 건조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래를 돌리면은 집 안에다가 널어놨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때도 원룸에서 지낼 때였으니까 원룸에 이제 빨래 거치대 하나만 놔도 방이 꽉 차. 이동하는데 이제 거치적거리기도 하고 그다음 빨래에서 나오는 그 습기 때문에 방이 꿉꿉해지기도 하고 에어컨을 제습으로 틀어놔도 그 습기 자체는 잡기가 좀 오래 걸려. 그리고 실내에서 말리면은 아무래도 뭐 섬유 유연제를 썼다고 해도 꿉꿉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날씨가 안 좋을 때 빨래를 말리잖아? 그러면은 살짝 이제 뭐 땀 때문에 젖었어. 아니면 뭐 물 때문에 젖었어. 그러면은 그 젖은 순간부터 냄새가 나, 빨래에서. 이게 바싹 말라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세균도 죽고 이래서 냄새가 안 나는데 근데 좀 꿉꿉한 상태에서 말리면은 이제 뭐 세균 같은 게 아직 남아있고 뭐 그런가 봐. 그래서 조금만 젖어도 냄새가 막 나니까 저는 진짜 그 시절에는 여름을 지금보다 더 싫어했어. 이제 조금씩 이제 가전이 발전하면서 특히나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전자제품들이 가격이 그래도 꽤 나가긴 하지만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게 심해요. 이제는 건조기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를 제가 생각조차 못하겠어. 요즘에는 그러니까 세탁기랑 건조기랑 이제 하나로 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LG에서도 나오고 삼성에서도 나오고. 근데 그런 제품들은 이제 그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이동하는 그런 수고스러움도 없애주는 거잖아. 사실 이제 빨래를 끝내놓고 이제 뭐 까먹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밤에 빨래를 돌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건조기 넣고 잠을 자야 되잖아. 그래서 뭐 빨래 끝날 때까지 다른 거 하면서 일부러 돌린데도 일부러 깨어 있거나 이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이제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좀 다음에 이사갈 집에는 그거를 좀 살까 생각 중이에요. 기존에 쓰던 건조기는 뭐 당근을 하던가 아니면은 필요하신 분 드리거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가전 하나 사서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 중반에 샀다고 해. 그러면은 한
4, 5년 정도만 써도 저는 완전히 본전을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스트레스 지수를 줄여주는 게 그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 사실. 그 다음에 뭐 평소 생활할 때도 뭐 괜한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빨래는 넣는 게 가장 큰 일이거든, 개는 거랑. 일단은 넣는 거는, 그거 건조시키는 거는 건조기가 해결을 했어. 이제 남은 거는 빨래를 개는 거야. 이 개는 것까지 해결을 해주는 가전이 나온다. 와,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사야죠. 그거는 진짜 무조건 집에 한 대씩 사놔야 돼. 그러면은 진짜 빨래를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거의 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발 중이라며요. 그 빨래까지 개주는 그런 가전을 나오면은 무조건 사야지. 그다음에 가전 영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종종 가전 신제품이나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은 와, 이제 진짜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물 청소대는 로봇 청소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좀 이제 원룸 말고 한 투룸이나 이런 뭐 작은 아파트나 이런 데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은 이제 옷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스타일러도 넣고 싶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 올인원 세탁기 그것도 넣고 싶고, 뭐 넣고 싶은 게 많아. 로봇 청소기도 두고 싶고, 지금이야 그냥 청소기 돌리는 거 5분 10분이면 끝나니까 따로 로봇 청소기는 구매를 안 했는데, 좀 넓은 집으로 가면은 로봇 청소기 미리 핸드폰으로 켜놔서 뭐 청소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씻고 나온 다음에 이제 드라이를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머리가 좀 길다 보니까 머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것도 한 번에 청소 다 해주고, 이제는 점점 불편함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아. 물론 돈이 그만큼 들겠지만. 근데 돈 버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좀 편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그런 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면은 확실히 사람이 편해지지,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오늘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어떤 슈퍼카를 막 타는 꿈을 꿨거든요. 어떤 차인지 기억을 안 나는데, 와, 그게 너무 좋았던 그 느낌이 남아있는 거예요. 잠에서 일어났는데도. 그래서 와, 그 여운이 안 잊혀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외제차 한 대 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외제차를 안 끌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은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BMW나 벤츠나 이런 거는 뭐 주변에 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이번에 나온 소나타를 타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가 다 충족이 되면은 다른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라 이제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꿈을 꾸니까 와, 뭐 스물스물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물론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뭐 알겠지만은 그래도 좀 행복했었어. 그다음에 이건 방송 틀면은 꼭 얘기해야지 했던 게,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딱 갔는데 그 동료분이 급하게 그 엘리베이터 쪽에서 이제 저 말고도라도 우리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분이 급하게 막 일로 좀 와봐요, 구기씨 일로 좀 와봐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러고 갔어. 그러니까 2차전 빼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에?
그러니까 그분 차를 다른 차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주한테 연락을 했는데 안에 차키가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지금 나가는 건 어려우니까 미안하지만 대신 좀 차를 이동 주차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봐. 근데 그분이 면허는 원래 있었지만 자동차를 끌기 시작한 게 최근이에요. 어머 이번 달 중순? 그때부터 운전을 시작하신 거라 남의 차를 운전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무서우셨나봐. 그래서 후기씨 이거 좀 빼주세요. 이동 주차 좀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분이 근데 키가 이제 180 후반에 덩치도 엄청 커요. 한 제 2배는 돼. 근데 그런 분이 뭐 발 동동 구르면서 이동 주차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좀 웃기면서도 귀엽더라. 그래서 이제 좀 이동 주차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운전 연습 좀 더 하셔야겠어요. 이러니까 웃으면서 가더라고.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갯모애라고들 하잖아. 뭐 엄청 험악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보니까 귀여운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특징이라든지 아니면은 엄청 귀엽고 이쁜 분인데 갑자기 너 이 새끼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모해랑 거리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이런 아무튼 좀 테토녀라고 그러죠? 테토녀스러운 이런 그런 갯모애가 있는 분도 있고 이런 갯모애가 딱 그 반전 매력이라고 하지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 우리나라 말을 이용합시다. 반전 매력이 참 좋은 것 같긴 해. 이게 뭔가 있다니까? 딱 그 고정관념을 한 대 톡 치는 그런 좀 통쾌함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오는 좀 도파민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좋아. 재밌어. 방금 탭토녀 막 애견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반전 매력이잖아. 반전 매력인가? 그건 또 아닌가? 막 보면은 테토녀, 애견녀, 애견남, 테토남 이런 거 당신의 취향은? 막 이런 게 요즘 막 릴스에서 돌아다니더라고 쇼츠랑.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저는 제 취향은 굳이 따지자면은 테토녀 쪽인 것 같아. 약간 좀 활발한 분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막 제가 그렇게 활발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 활발한 분이랑 같이 있으면은 괜스레 즐거워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활발한 분이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 그래도 그게 달하면은 좀 피곤해지죠. 진짜 막 쉴 새 없이 막 떠들고 막 그러면은 살짝 이제 관자놀이가 지끈지끈해질 수도 있고 막 엄청 싫다는 건 아니고.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좀 저랑 반대 성향인 분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 성격보다는 뭐 성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이런 거를 느끼면은 대충 어떤 성향의 분이겠구나 하고 나랑 어울리네? 나랑 완전 반대신데? 근데 이 반대인 경우에도 나랑 완전 반대인데? 되게 편안하게 뵐 수 있는 분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반대인 경우에는 저분이랑은 진짜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나랑 비슷한 결이 느껴지는 분인데 근데 저분이랑도 좀 힘들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랑 결이 비슷해서 완전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기나 뭐 첫 만남의 느낌 이런 것도 그 사람이랑
오래 지내고 이런 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죠. 따지고 보면 이 첫 만남의 느낌이 이제 그 사람과 연을 오래 이을지 아닐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첫 만남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만약 예를 들면은 소개팅 이런 것도 되게 잘 보이려고 힘 잔뜩 주고 가잖아, 사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친구들 중에는 소개팅을 진짜 많이 한 친구가 있어.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그 친구가 평소에 옷을 안 사다가 소개팅을 잡히면 옷을 사요. 근데 제가 이제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이제 나름 남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머리 스타일링이나 아니면 뭐 피부 관리나 이런 거에 신경을 좀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옷을 사거나 이제 좀 꾸밀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도움을 청하거든요. 그럼 가서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서 옷 싹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야 너는 일단 신발부터 사야 된다. 그래서 좀 무난하면서도 평소에 좀 신을 수 있을 만하면서도 일상복에서도 잘 어울리면서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신발들을 좀 같이 찾아주기도 하고, 그다음 꾸미는 날 잔뜩 힘을 주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죠. 근데 머리 스타일도 야 너는 이런 스타일이 어울릴 거야 이러면서 찾아주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그 머리만 해 또. 근데 저는 머리나 이런 거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이렇게 하는 거를 더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유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 사실. 그리고 뭐 유행에 뭐 뒤처졌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기도 하거니와, 일단은 그 사람한테 잘 어울리면은 주변한테도 그게 보이거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요즘 패션이 아닌 것 같은데도 너무 잘 어울린다. 힙하다. 맞아. 힙하다 이 느낌이 딱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바이브가 진짜 그 사람 고유의 느낌이 날 때 이제 힙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딱 갇혀 입었을 때 힙한데? 잘 어울리는데? 딱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옷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은 진짜 힙한 게 확 와닿지. 근데 이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너처럼 모자가 잘 안 어울려. 야, 나는 가디건 이런 건 잘 안 어울리더라. 나는 이제 반바지는 좀 부끄럽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안 입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좀 그런 거에 무신경하거나 아니면은 부담스럽거나 해본 적이 없어서 부끄럽거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옷 입기나 이런 걸 신경 쓰기 시작했을 때는 되게 막 어색하고 막 남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좀 너무 강하게 입었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너무 안 어울리나? 이런 느낌이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모자가 이제는 남들이 봐도 모자 이쁘다,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막 당장에 난 안 어울려, 어색해, 좀 부끄러워 이렇게 하고서 한 번에 포기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좀 그런 거를 자기 생활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은 그런 건 확실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왜 채팅이 안 보이지? 한지성님 어서오세요. 주말 출근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저번에 방송에 오셔가지고 아 내일 일 가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좀 안타깝긴 했어. 근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차단을 해요. 근데 이게 그때도 뭐 주말 출퇴근의 뭐 장단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주말 출근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파여서 그래도 주말 무사히 보내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 말하고 잠들었어요? 근데 일하는 전날에는 좀 잠을 푹 자야 돼. 특히나 이제 뭐 요식업이나 아니면은 서비스직이라면은 진짜 개인 시간 중에 휴식 시간은 확실히 빼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원래는 요리 쪽으로 할 생각이었었어 가지고 요리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중식도 하고 그다음에 양식도 하고 뭐 한식도 하고 뭐 다 했는데 뭐 지금은 그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오늘 퇴근 직전에 사고 치고 퇴근했어요. 선배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들어가라고 하시고 근데 좋은 선배님 두셨네요. 근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감싸주시면은 진짜 좀 죄송한 마음이 더 커지지 않나요? 이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찌성님이랑 똑같은 경험을 다 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 선배님도 아마 본인도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후배 생겼을 때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해주신 걸 거예요. 진짜 가도 돼? 이런 생각 수십 번이 뭐예요? 집에 오면서까지 하셨죠? 집에 가면서도 그 생각 들고 씻으면서도 그 생각 들고 뭐 너무 시간이 늦기 전에 한번 전화라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전화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맥주 한잔 살게요.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선배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 그래도 실수는 했지만 진심으로 생각을 해줬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괜히 더 챙겨주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맞아요. 음료수 하나라도 사드리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선배 입장에서는 도와준 거는 본인이지만 오히려 따로 생각해줬다는 거에서 고마움을 또 느끼거든. 제가 뭐 남들처럼 사회생활을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이제 직급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배들보다는 이제 후배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더 고맙더라고. 사실 선배가 후배 챙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군데 후배가 선배 챙기는 거는 당연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당연한 거가 아닌 거에서 나오는 고마움은 이제 당연한 거랑은 좀 느껴지는 바가 다르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옛날 일이 좀 떠오르긴 하네. 저도 막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오히려 실수하면서 배우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실수하면은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또 다른 주의사항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
예전에 저도 이제 가게 차려서 하려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막 배우고 뭐 요식업 이제 요리 그거 자격증도 따고 한식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따고 하면서 음식점에서 일하면은 사실 위험해요. 주방이 막 칼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룰 안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요리하는 도깨비? 제일 오래 한 거는 좀 일식이에요. 근데 어 제일 오래 한 거는 일식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튀김 쪽을 되게 오래 했었어 가지고 예전에 친구들이랑 캠핑을 간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일식 매니아예요? 또 이야기 해드려야겠네. 이제 제가 요리를 막 준비하다가 이제 좀 그때가 이제 좀 코로나 시기랑 겹친 거야. 제가 딱 이제 내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코로나랑 겹쳤을 때라 근데 저한테 많은 도움 주시던 분들의 가게가 이제 하나둘씩 좀 접으시는 거를 보면서 이 길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음식 쪽으로 안 가고 다른 걸로 이제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 음식 요식업 쪽을 그만두고서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일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정착을 한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랑 이제 캠핑을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캠핑 갔을 때 애들이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했지. 캠핑에서 먹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캠핑 가면 일단은 뭐 먹어요? 일단 그냥 고기 구워서 먹는 바베큐가 거의 국룰이잖아. 아니면 뭐 찌개나 이런 거 끓이고. 근데 캠핑 가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여행을 가서 튀김은 먹은 적이 없잖아요. 튀김. 국룰 중에 국룰. 튀김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만약에 뭐 다른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사간 거나 이런 걸 제외하면은 아마 거기서 직접 만들어 먹는 거는 거의 경험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튀김을 오래 했으니까 튀김 한번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번 캠핑 때는 내가 일식 코스 한번 해줄게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 전날에 그 횟감 필렛이라고 있어요. 필렛. 이제 필렛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딱 그 생선 가시가 다 분해된 살덩이에요. 살덩이. 그 살덩이 몇 뭉치랑 그 다음에 튀길 새우랑 그 다음에 몇몇 일식 재료들을 구비를 해서 캠핑을 갔죠. 캠핑 가서 일단 칼들 다 한 번씩 불에다가 달궈서 소독을 하고 드레싱이랑 아이싱 다 해가지고 이제 회도 썰어주고 그다음 튀김도 만들어주고 후토마키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식으로는 그 푸딩까지는 못 만들어줬고 딱 그 푸딩 전에 단계가 있거든요. 우유 푸딩 딱 만들어지기 직전에 그 달달함이랑 고소함이 느껴지는 되게 이제 연유 같은 꾸덕한 우유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살짝만 졸이면은 좀 탱글탱글하고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이 나는 디저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딱 마지막에 줬거든. 그래서 진짜 잘 먹었다고. 근데 사실 밖에서 이제 튀김을 하거나 회를 썰거나 초밥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그렇게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행복하긴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요리를 하겠다는 게 되게 진심이었었는데 이제 그걸 어쩔 수 없이 좀 내려놨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오랜만에 좀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줬다 이런 좀 경험을 진짜 오랜만에 한 거라
저한테도 굉장히 기분 좋았었던 시간이었고, 그 친구들도 캠핑에서 일식 오마카세를 먹을 줄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좋았죠. 오래오래 남을 순간일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줘서 저도 뭐 좋았고, 물론 진짜 오마카세 집에 가면은 제 요리는 완전 형편없는 건데, 근데 나가서 먹으면은 뭐든지 맛있잖아요. 그때 요리할 때도 다행히 다 제 기준에는 다 만족하게끔 만들어져서 뭐 좋았었는데, 그래서 또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꼬마카세 부러워요. 특히나 그때는 이제 튀김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죠, 사실. 근데 튀김은 딱 그게 있어요. 이제 반죽에 따라서 이제 식감 자체가 달라지니까, 저는 이제 물반죽을 선호를 하거든요. 이제 물반죽이 그쵸, 진짜 일식의 꽃이잖아요. 그리고 튀김옷도 꽃처럼 예쁘게 펴야지 그 맛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진짜 꽃이야. 그래서 물반죽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식감이 되게 크리스피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이제 일식 튀김이라, 그거를 이제 밖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불 조절이, 오히려 불이 강하니까 이제 튀김을 할 때 또 편했어. 그게 튀김을 할 때는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일정 온도가 맞춰진 기름에 이제 새우나 이런 튀길거리를 딱 입수를 시키잖아요. 기름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기름 온도가 훅 떨어져요. 훅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불 때문에 조금씩 올라오는 건데, 이제 그 기름이 일정한 온도가 돼야지 이제 튀김도 되게 이쁘게 피고 식감도 되게 바삭바삭해지고, 그 반죽 자체의 기름이 먹질 않아서 눅눅한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불이 강하니까, 불을 줄이고 싶으면은 불에서 잠깐만 빼고 다시 강하게 하고 싶으면 불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 조절이 오히려 쉽더라고요. 그리고 강한 온도에 빠르게 튀겨내니까 더 맛있고, 그래서 되게 밖에서 한 튀김이었는데도 만든 제가 먹었어도 되게 맛있게 먹었었어. 맞아요. 의외의 캐시템이었어. 그리고 그 캠핑, 그때 같이 캠핑 가는 친구가, 그 캠핑 용품이 다 그 친구 거였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 거였는데, 그 친구 장비가 다 좋은 것도 있어, 사실. 이게 저는 캠핑이 취미인 친구가 한 명 있으면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캠핑 같은 거 가려고 하면은 이제 챙길 것도 엄청 많고, 그다음 장비 하나하나가 다 물론 저가도 있지만 좀 편하게 쓰려면은 고가의 장비가 되게 좋잖아. 진짜 장비빨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장비가 완전히 다 고급진 거였어가지고, 그 불 피울 때도 그 불 주변에 따로 그게 있어요. 그 파이어 실드라고. 난 그런 건 처음 봤어. 그러니까 간이 부뚜막처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불 피울 때 바람이 이제 바람을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불 붙일 때 바람 불면은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런 것도 다 예방해주고, 뭐 파이어 실드? 그게 좀 오래전에 간 거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가. 그래서 캠핑 장비 중에 저 간이 부뚜막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불도 되게 크게 지필 수 있고, 그래서 와씨, 야 역시 캠핑이다. 이게 캠핑이지 이러면서. 네,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거에 취미를 붙이면은 뭐 저도 그런 장비를 샀을 테지만, 금전적으로나 그거를 이제 보관해둘 장소나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하기엔 무리가 있고 그렇게 취미가 있는 친구가 있어야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재수 씨라 그러죠. 그 재수 씨도 캠핑을 또 좋아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호랑이의 날개를 단 거죠. 보통 이제 남편들 취미 생활 할 때, 야, 나 6개월 동안 용돈 모아가지고 플스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안타깝게 막 취미 생활을 하거나 그러잖아.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당당해. 자기가 이거 사자! 이러면은 딱 그 재수 씨도 보고서 이게 뭐야? 야,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야, 겁나 쩔어 이러면은 와, 사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걔는 완전 편하게 취미생활 하는 거죠. 이래서 취미나 취향이 비슷한 분과 결혼하는 게 좋다는 거구나. 진짜 맞아. 영혼의 단짝을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 이런 거를 그 친구 보면서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이제 주변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이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들으면은 좀 눈물이 날 만한 사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퇴근을 하고서 주차를 해놓고 집에 안 올라간대. 차에서 쉬다 간대. 차에서 쉬다가 이제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당신 입차했다고 한 지 30분 지났는데 왜 안 올라와? 이렇게 전화가 온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알람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래요.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우프잖아요, 사실.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잖아.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그 비상금 그러니까 왜 안 올라와? 네, 비상금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이제 그 TV 셋톱박스 쪽 요즘에 이제 벽걸이 TV 보면은 TV 뒤쪽에 셋톱박스를 꽂는 곳이 따로 있대요. 뭐 저는 벽걸이 TV가 아니라 잘 몰랐었는데 그런 게 있대. 그래서 그 셋톱박스 함 안에다가 자기 비상금을 넣어놨었다는 거야. 근데 그 인터넷 업체에서 셋톱박스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사님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 아내분이 계셨겠죠, 사모님이. 사모님이 계신 상태에서 그 셋톱박스 함을 딱 열었는데 5만 원짜리가 후두둑 떨어져가지고 일하는 중에 갑자기 그분 얼굴이 진짜 막 울먹울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옆에 계시던 분이 무슨 일이세요? 괜히 걱정돼가지고 옆 사람이 걱정돼서 말을 걸 정도로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비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니까요. 저도 제 생각도 그래요. 아내분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안 보고 계셨으면은 기사님이 딱 눈치껏 하셨을 텐데, 그리고 딱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내분도 사실 좀 걱정이 됐겠지. 괜히 또, 그 건들다가 잘못되면 안 되기도 하고, 본인도 좀 알아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했을 거야.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면은 괜히 새로운 거 보면 신기해서 보잖아. 막 그렇게 보셨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좀 씁쓸해지기도 하고 좀 진짜 그분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딱 그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조금만 더 모으면은 그걸 살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 꿈이 이뤄지기 직전에 또 맞아, 더구나 TV는 좀 지켜보게 되죠.
딱 그 본인이 사고 싶었던 거 그 돈을 다 거의 다 모았는데 거의 그 직전에 걸렸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이 더 크셨나 봐. 얼마나 그 잔뜩 부풀어 있었겠어요. 아, 드디어 사겠다. 드디어 거의 다 모았다. 드디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딱 그렇게 직전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야속하겠어. 네, 뭐 어쩔 수 없죠. 후일담으로는 이제 그걸로 아웃백도 가고 아내분 뭐 또 사주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거 들었을 때 이제는 좀 결혼이 마냥 결혼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기도 했거든요. 뭐 저야 근데 도깨비니까 이제 좀 짝을 만나긴 힘드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렇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주변 친구분들 그러니까 친구들을 볼 때는 그래도 자기 본인의 이제 단짝이 있을 때 이 친구가 우리랑 있을 때랑은 다른 행복을 갖고 있구나. 물론 우리한테는 보여줄 수 없는 뭐 부부만의 사연이나 슬픔이 있기도 하겠지. 부부 싸움도 많이 하겠지. 그래도 뭐 다른 즐거움이 딱 보이니까 그쵸. 본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평생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동반자가 있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아까 방금 말한 그 이제 캠핑 좋아하는 부부 그 부부는 맞아 모든 것엔 장단점이 있어. 그게 맞는 말이야. 이제 친한 친구 중에 3명이 결혼을 했어요. 3명을 결혼했는데 이제 한 커플은 좀 딩크족이야. 딩크족이 이제 애를 안 낳고 이제 부부끼리만 좀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이제 결혼 생활이고 다른 친구는 이제 그 친구가 선천적으로 그 좀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는 갖고 싶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이제 아이를 이제 결혼한 지 2년인가 3년 됐는데 이제는 아이를 준비하려고 이제 술이랑 담배를 이제 끊었어. 이제 끊은 지 한 3주인가 4주인가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가 맨날 아침마다 카톡으로 딱 그 시작했을 때마다 그 단톡방에다가 금주 금연 1일차 그 다음날도 금주 금연 2일차 그 다음날 3일차 그렇게 해서 지금 몇 일차야? 잠시만요. 그거를 계속 보내는 거야 이 미친놈이 아침마다. 오늘 며칠 차인지 한번 봐보자. 오늘 보니까 46일 차예요. 꽤 많이 했구나. 6주네 6주. 46일이면 6주가 넘었네. 7, 6에 42니까 야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말 같은 때 되면은 이제 단톡방에다가 야 오늘도 한잔 해야지 막 이렇게 톡이 올라오잖아요 친구들끼리. 오늘 나 누구랑 간다. 그러니까 아내 이름 말하면서 나 아내랑 간다. 같이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보통 만나는 친구들이 이제 결혼한 친구 이제 세 커플, 그다음에 미혼한 친구, 그러니까 저 포함해 가지고 3명 이렇게 그 단톡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9명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얘기 할 때마다 그 친구가 야, 야, 너네는 섬세함이 너무 없지 않냐? 아,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껄껄껄 하면서 웃는다니까. 어제는 모여가지고 딱 그 전에다가 막걸리를 먹었어요. 이제 저번 주에 내내 비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는 막걸리를 제일 좋아해요, 술 중에. 그래서 딱 생각이 나고 있던 찰나에 토요일 날에 야,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해야지 이래서 야, 꾸기가 알고 있는데 말해봐. 왜냐면 제가 막걸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맛집을 많이 알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일단은 그 전국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뭐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어르신들이 계셔요. 우리 도깨비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골라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막걸리집이나 이제 전집, 맛집 이런 걸 잘 알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 날 간 데는 부천 쪽, 경기도 부천. 거기에 전을 진짜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야, 거기지. 거길 가야지. 이래서 사장님한테 미리 전화해가지고 오늘 몇 명 갈진 잘 모르겠는데 오늘 갈 겁니다. 항상 먹는 걸로 딱 따끈따끈하게 준비해주세요. 이래서 가서 딱 한잔 했는데 그 금연 금조증이 친구도 왔어. 난 전만 먹겠다고. 아, 또 얘가 우리 막걸리 마실 때마다 이러면서 보더라고. 근데 그 같이 온 그 재수 씨가 그 모습이 너무 웃겼나 봐. 그래서 오빠도 한잔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더 웃겨가지고 야, 너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안 마실 줄 알았어? 이러면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먹었어. 맞아. 의지가 대단해. 그래서 이제 막걸리랑 사이다랑 같이 섞어 먹기도 하니까 걔는 이제 사이다만 주구장창 먹다가 갔죠. 아, 근데 대단하더라. 근데 이제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더 나이 듣기 전에 아이를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금주랑 김연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걔 말로는 최소 6개월은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괜히 늦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그 이제 장애가 있게끔 태어나는 그 위험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린 나이인데 그치, 내가 볼 땐 어리지. 어린 나이인데 벌써 이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구네 부모님도 이제 종종 뵀거든요. 네, 종종 뵀는데 이제 결혼 한 1, 2년 차이는 그렇게 큰 말씀 안 하시다가 한 3년 차 되니까 이제 슬슬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물론 그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걔네가 뭐 들을 애들도 아니겠지만 그런 게 조금이라도 신경 쓰였겠지? 그래서 뭐 그래도 벌써 6주가 넘었으면은 이번에는 성공을 할 듯? 아, 맞아. 손주가 보고 싶으셨구나. 이게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모비노기 그냥 전격술사만 플레이를 했잖아요. 스토리는 따로 안 하고. 그래서 스토리를 좀 할까 합니다. 좀 모비노기 렛츠고? 모비노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원래는 좀 다른 걸 생각했거든요. 다른 걸 생각하다가 근데 제가 이 모비노기 하고 싶어도 이게 방송에서 일단 스토리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혼자서 막 할 게 없는 거야. 핸드폰을 딱 들고서 모비노기를 딱 켰는데 근데 뭐 하지?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새로운 사냥터를 가려고 해도 그 메인 스토리를 깨야 되고 그냥 새로운 던전을 가려고 해도 메인 스토리를 일단 깨야지 그 다음 거를 갈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컨텐츠를 못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좀 일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른 걸 할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해야지 다음 주에 내가 모비노기를 즐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루즈하더라도 모비노기 그 메인 스토리 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은 공포 게임 재밌어요. 대리만족?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공포 게임을 하나 골라서 해볼까 하고 생각 중이에요. 뭐 짧은 거라도 공포 게임 하면 재밌으니까. 냠냠 특집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그 이름이 뭐였다? 위비고? 그 다이어트 약 이름이 뭐였더라? 잠깐만, 그게 뭐였지? 위플래시 말고 다이어트 주사. 위고비 맞아, 위고비. 그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아까 그 시작했을 때 잠깐 나왔던 분인데 키는 180 후반에 덩치는 제 2배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그 장군 같은 풍채를 가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다른 한 분도 계시는데 총 2분이 위고비를 맞으세요. 위고비라고 이제 다이어트 주사인데 그거를 맞으면은 이제 먹은 음식들이 소화가 천천히 되게 해서 잠시만요. 야, 이거 틀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걸 반복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럼 음원 저작권 걸릴 수 있겠다. 토크 부분은 따로 잘라서 올려야겠네. 월르기밴 위플래시. 위플래시도 재밌게 봤는데. 잠시만요. 이걸로 틀까? 아니야. 이걸로 또 틀자. 아무튼 그 위고비를 맞는데 위고비라는 게 딱 그 주사를 맞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건데 그걸 맞으면은 이제 음식물 섭취했을 때 그 소화되는 속도를 되게 느리게 해가지고 음식 생각이 안 나게 해서 음식을 잘 안 먹음으로써 살이 빠지게 하는 그런 원리의 주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맞는데 근데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야 이제는 다이어트도 주사를 맞는구나. 와,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 주사를 맞은 지 한 2주인가 됐으니까. 근데 벌써부터 좀 살이 빠지는 게 보이니까 야, 대단하다. 인간의 기술력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슬슬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싶다. 이거가 처방전만 받으면은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달에 주사를 4번 맞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건데, 그게 한 달치가 40만 원인가? 그러게 어디서 처방 받는 걸까? 그것까진 안 물어봐서. 근데 그게 한 40만 원 정도 한대요, 한 달에. 막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막 그 체지방 지수? 그런 게 위험한 사람들한테만 처방을 해준다고 하고, 그 동네 병원에서도 처방을 해준다는데, 거기 가서 처방 받으면은 그냥 크게 이상 없어도 처방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처방을 하는 병원을 검색을 하면은 맵에 뜰 거래요. 맵에 뜬대. 그럼 그거를 찾아서 가면 되겠죠? 근데 제 생각이지만 이런 주사나 약물 투약은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이 금식하는 게 의지가 되게 꺾이니까 못하는 거잖아. 배고픔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의지조차 들지 않게끔 약으로 조절을 해준다는 건데, 감귤국에도 있겠지? 다 있지 않을까요? 다 있지 않을까? 다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병원 같은 거는 어떻게든 똑같은 의료 시스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거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다른 나라보단 더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아마 제주도에도 있겠죠? 그래도 웬만하면 안 맞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난 걱정돼. 그거 지금 맞으시는 두 분이 혹시라도 막 부작용 같은 게 일어날까봐 좀 걱정돼. 아무튼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근데 오늘 한 게 잘하면은 저작권에 걸려서 그 노딱을 먹거나 음소거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 BGM 틀어놨는데 이게 자동으로 다른 노래로 넘어가면서 이게 저작권이 걸릴지 모르겠네. 일단은 토크 부분 따로 잘라서 업로드 하긴 할 텐데. 노딱은 괜찮은데 음소거 걸리면 너무 슬플 듯. 어차피 수익 창출 안 되는데 안 걸리게 기도. 그쵸. 운동이랑 식단이 제일 베스트죠. 근데 이제 그게 힘드니까. 그게 힘드니까 이제 약으로 조절을 하는 거니까. 딴딴딴 딴딴딴딴. 그러면은 잠시 게임 좀 켜놓고, 그 다음에 방제랑 카테고리도 바꾸고, 그 다음에 녹화도 이따가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모비노기 새로운 소리 즐기기, 마비노기 모바일. 이따가 잠시 찌직거릴 거예요. 잠시 녹화 중단하고